데이터베이스와 SQL 프로그래밍 과목의 두 번째 챕터 SQL 언어의 두 번째 절 DML 갱신문입니다. DML은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채우고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채우고 검색문, 셀렉트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이런 네 가지 문장을 DML이라고 부르죠. 데이터 조작어 DML이라고 부르는데 검색문, 셀렉트문은 다음 절에서 우리가 배우고 DML 중에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의 갱신문에 대해서 이번 절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갱신문, DML 중에서 갱신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터플을 삽입하는 인서트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문은 터플에 릴레이션에 터플을 추가하는 문장이 인서트문이죠. 인서트문에 의해서 하나씩 터플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예제 보시게 되면 인서트문은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 있고 values 한 다음에 값을 콤마로 쭉 구분해서 주시면 되는데 이때 나열되는 값들은 create 테이블 할 때 나열했던 애트리뷰트의 그 지정 순서, 나열 순서와 똑같은 순서대로 값을 주시면 됩니다. 이 인서트 문에 의해서 값을 줄 때 각각의 애트리뷰트 값이 해당되는 도메인, 즉 데이터 타입에 부합하는 올바른 값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도메인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도메인 제약 조건이 만족되도록 각각의 타입에 맞는 값을 줘야 됩니다. 틀린 값이 오면 에러가 납니다. 또한 키 제약 조건도 만족해야 되겠죠. 키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기본 키가 중복되는 값이 없이 서로 구별되는 값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즉 기본 키 값에 늘 값이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 하면 참조할 값이 있는 외래키 값은 참조되는 테이블의 기본 키로 참조되는 값이 참조되는 테이블에 존재하는 값을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늘 값을 가져야 된다. 그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죠. 그런 제약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값으로 여기에 값들을 줘야 합니다. DDL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제약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값으로 줘야 됩니다. 자, 밑에 예제에 보시게 되면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 employee 있고 values 한 다음에 애트리뷰트들의 값을 create 테이블 할 때 줬던 애트리뷰트와 동일한 순서대로 값을 쭉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값은 이렇게 숫자 값만 그냥 주시면 되는데 문자 또는 문자열은 싱글 쿼테이션으로 묶어서 값을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터플 하나를 인서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다음에 괄호 한 다음에 애트리뷰트 이름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 테이블에 요 애트리뷰트들만 값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create 테이블 할 때의 애트리뷰트 이름 순서와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values 다음에 값을 줄 때 요 애트리뷰트 값들만 요 순서대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다음에 select 문이 오게 되면 이 select 문의 결과 터플들이 한꺼번에 이 테이블에 인서트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values 한 다음에 값을 하나씩 주게 되면 터플이 하나 인서트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select 문을 주게 되면 select 문의 결과가 한꺼번에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개의 터플도 인서트가 가능하겠죠. 자, 밑에 있는 예제 보시게 되면 select 문에서 보면 employee works on, 예,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타를 제가 좀 고칠게요. 예, employee, project, works on 이 세 개 테이블을 조인하는 예제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사원의 사원번호와 같은 그 사람의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과 주당 근무 시간, 이것을 검색한 결과를 한꺼번에 works on info라고 하는 테이블에 인서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employee 다음에 e라고 하는 별명을 줬습니다. 예, 별명을 주는 방법은 테이블 이름 다음에 as 한 다음에 별명을 주게 되면 요 e라고 하는 것은 employee 테이블의 별명이라서 employee 테이블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works on은 이 w라는 별명을 줬는데 as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as를 생략해도 됩니다. relation 이름 뒤에 바로 별명이 와도 되고 as 다음에 별명이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 w는 works on의 별명이고요. 프로젝트 테이블에도 as가 생략이 됐죠. 그래서 p를 프로젝트 테이블의 별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셀렉트 문의 결과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인서트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테이블에 그 터플의 내용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입력하는, 로드하는 이런 이제 기능도 있고요. 새로운 테이블을 하나 만들 때 테이블을 새로 만들면서 셀렉트한 결과를 그 새로 만드는 테이블의 초기 값으로 채워서 이렇게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밑에 있는 예제입니다만, 밑에 있는 예제는 테이블을 만들 때 그 만드는 테이블의 애트리뷰트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주지 않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하고 똑같은 스키마, 똑같은 애트리뷰트 이름, 똑같은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같은 스키마를 갖는 테이블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예제 가지고 설명드리면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like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like라고 한 다음에 여기 기존 테이블 이름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기존 테이블하고 똑같은 스키마를 갖는 애트리뷰트 이름도 같고 데이터 타입도 같고 똑같은 스키마를 갖는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create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이 주어졌는데 애트리뷰트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어요. 그 이유는 like 다음에 주어져 있는 이 테이블하고 똑같은 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lect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select 문의 결과를 초기 값으로 갖는 이 테이블이네요. 초기 값을 하는 이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with data라고 하는 옵션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 터플을 초기 값으로 추가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터플을 추가하는 인서트 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추가된 이 터플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터플을 삭제하는 문장이 delete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릴레이션에서 필요 없는 터플을 삭제하는 거죠. 이때 삭제될 터플에 대한 조건, 삭제될 터플을 선택하는 것은 where절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을 이용해서 where절을 이용해서 조건을 줘서 삭제를 합니다. 자, 이거 삭제할 때 도메인 제약 조건이라든가 키 제약 조건, 엔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도메인이 맞느냐, 뭐 중복되느냐 이런 거 체크할 필요는 없는데 참조 무결성 조건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삭제됨으로써 나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테이블에 외래 키가 문제가 안 생기느냐 요거를 보고 나를 참조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래 키에 대한 옵션이 리스트릭트 옵션이냐 그러면 내가 삭제가 안 되는 거고요. 다른 값으로 바꾸게 돼 있느냐 그럼 나는 삭제되되 그쪽 나를 참조하고 있던 곳에 외래 키 값을 null이나 디폴트 값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캐스케이드 옵션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삭제되면서 나를 참조하고 있는 것들도 함께 삭제를 하게 됩니다. 삭제는 한 테이블에서만 삭제가 됩니다. 이 테이블도 삭제하고 저쪽 테이블도 삭제하고 여러 테이블을 삭제하고 싶으면 각각의 딜리트문을 사용해서 각각의 테이블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참조 무결성 규칙에 캐스케이드 옵션이 있으면 한 테이블에서 삭제를 할 때 나를 참조하고 있던 다른 것도 캐스케이드 옵션에 따라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만 딜리트 문 자체는 오직 한 테이블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웨어절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조건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터플들이 삭제됩니다. 모든 터플들이 삭제되면 빈 테이블로 남아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테이블을 하게 되면 테이블은 만들어져 있으나 내용은 아직 안 채워져 있는 빈 테이블이죠. 거기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채울 수 있듯이 딜리트에서 웨어절이 생략되면 모든 터플이 삭제돼서 빈 테이블로 크리에이터 테이블 할 때 있던 그 상태로 빈 테이블로 남아 있어서 테이블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의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되는 터플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하는 것은 웨어절에서 조건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한 개가 삭제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삭제될 수도 있고 전체가 다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제 봅시다. 딜리트 문은 딜리트 한 다음에 from 한 다음에 삭제될 테이블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re 한 다음에 삭제될 터플의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L 네임이 브라운인 사람, 우리로 치면 성, 미국 사람의 last name이죠. last name이 브라운인 사람들을 모두 삭제하는 겁니다. last name이 브라운인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삭제가 되는 거죠. 그 아래 있는 예제는 delete from employee where 한 다음에 SSN 기본 키인 SSN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본 키는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한 터플만 삭제됩니다. 밑에 보시면 DNO equal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들을 삭제합니다. 5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 터플들이 삭제됩니다. 마지막 예제에서는 웨어절이 없습니다. 웨어절이 없으니까 엠플로이 테이블의 모든 터플들이 다 삭제되고 빈 테이블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터플을 삭제하는 데 대한 설명이고요. 터플을 수정할 수 있죠. 수정은 업데이트 문을 사용합니다. 업데이트 문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선택된 터플들의 애트리뷰트 값을 새로운 값으로 수정을 합니다. 어떤 터플을 수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웨어절에서 조건을 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을 수정을 합니다. 새로운 값, 어떤 값으로 수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set절에서 애트리뷰트와 그 애트리뷰트에 갱신될 새로운 값을 줍니다. 이 수정도 한 테이블에 대해서만 수정을 합니다. 여러 테이블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그러면 각 테이블에 대해서 업데이트 문을 각각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 업데이트 할 때도 무결성 제약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키 제약 조건,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뿐만 아니라 참조 무결성 조건에 대한 것도 만족하도록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예제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번호 10번 프로젝트의 위치하고 관리 부서 번호를 벨레어와 O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럴 경우에 업데이트 프로젝트 한 다음에 set 하시고 P 로케이션을 벨레어, D 넘버, D NUM을 O로 이렇게 새로운 값을 set절에서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터플을 수정하느냐, where절에서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을 갱신합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한 터플이 수정될 수도 있고 여러 터플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업데이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업데이트문을 이런 식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부서에 근무하는 리서치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사원들의 급여를 10% 인상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employee를 업데이트 하는데 업데이트 employee 한 다음에 set 급여를 기존의 값보다 10% 인상하라 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샐러리 값에다가 1.1을 곱해서 새로운 샐러리 값으로 수정해 주면 기존 값보다도 10% 인상한 값으로 갱신됩니다. where절에서 갱신될 조건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리서치 부서라고 부서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employee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밖에 없어요. 몇 번 부서 이러면 간단한데 리서치 부서라고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 리서치 부서라고 하는 부서의 이름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어요. 그래서 이 employee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면서 employee 테이블에 대한 조건으로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럴 경우에는 중첩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중첩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3장에서 자세하게 배우시게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엠플로이 테이블에 있는 이 DNO에 대해서 조건을 주는데 이 조건이 이 안에 또 다른 셀렉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웨어절의 조건 안에 다른 셀렉트문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지리 안에 지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중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중첩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셀렉트문을 실행하게 되면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D넘버가 리서치인 부서의 D넘버를 검색하게 되면 어떤 번호가 나오겠죠. 어떤 셀렉트문에 의해서 검색 결과가 집합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하나가 나오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값의 집합이 나오면 이 집합을 구한 다음에 지금 요 예제의 경우에는 값이 하나만 나옵니다. 5번 부서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결과 값의 집합이 구해지면 이 엠플로이 각각의 터플에 DNO 값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이런 식의 연산이 여기 in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부서에 해당하는 부서 번호가 여기 이제 집합으로 하나밖에 없겠습니다만 5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이 부서 번호가 5번인 사원들이 결과에 들어가겠죠. 이 5번이 리서치 부서이기 때문에 리서치 부서에 있는 사원들의 터플이 선택되고 그 터플들에 대해서 10% 인상하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 세 개의 갱신문에 대해서 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1절에서 만들었던 크리에이터 테이블 문장을 사용해서 만들었던 그 테이블에 각각의 터플들, 그 각각의 터플들을 채워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테이블의 내용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현재 터플의 값,
현재 테이블의 상태, 이것을 이제 테이블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각각의 테이블에 이 값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문을 통해서 추가할 수가 있고, 필요 없거나 잘못 넣은 것은 딜리트 문에 의해서 삭제하고, 혹은 어떤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 문을 통해서 갱신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테이블의 내용을 채울 수가 있겠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샴 나바세 교수가 쓴 그 원서를 번역한 황교안 교수의 6사람이 번역한 책의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그 테이블들의 예제입니다. 우리가 요 예제하고 똑같이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을 사용해서 요 예제 테이블을 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우고 나면 요 예제들에 대해서 3절에서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이제 검색하는 예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채워놔야 셀렉트를 통해서 셀렉트 문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그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문을 이용해서 저랑 같이 마리아DB에서 1절에서 만들었던 그 테이블들을, 이 테이블들의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테이블들의 요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단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works on 테이블도 요 내용으로, 프로젝트의 테이블도 요 내용으로, 디펜던트에 있는 내용도 요 내용으로 이렇게 값을 채워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인서트, 지금 이제 이 테이블을 터프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귀찮은 일이죠. 계속 타이핑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요 타이핑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저랑 같이 따라서 타이핑을 하시면서 채우셔도 되고요. 뭐 이 내용만 있으면 내가 이 터플의 이 그림에 있는 이 내용대로 타이핑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그냥 요 표의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고, 요 표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마리아DB에서 한번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6개 테이블에 요 그림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테이블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운 다음에 3절에서 셀렉트 문을 통해서 검색하는 그 대상 예제 테이블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워크벤치를 실행을 하고, 그 워크벤치를 통해서 마리아DB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아까 1절에서 크리에이터 테이블 하면서 실행했던 그 워크벤치가 지금 그대로 지금 이제 저는 끄지 않고 그대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 창이 지금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속 이어서 이 테이블의 내용을 한번 인서트 문을 통해서 테이블의 내용을 채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PPT 슬라이드를 일단 제가 빠져나가고요. 아까 사용하던 요 워크벤치 창을 띄우겠습니다. 자, 워크벤치를 띄우면 앞에 1장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테이블들, 크리에이트 테이블들 했던 문장들이 지금 이 위에 이렇게 쭉 있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서 6개 테이블 만들어 놨던 게 이제 지금 떠 있고요. 이 테이블들의 내용이 지금 다 빈 테이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테이블의 내용을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혹시 앞에 있는 그 영상 그 표의 예제를 보시고 굳이 뭐 저랑 같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따라서 안 하셔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알아서 자신의 워크벤치에서 데이터를 채우시고요. 저는 이제 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인서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랑 같이 따라 하실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저랑 같이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서트 문을 통해서 6개 테이블에 대해서 터프를 인서트 하는데 요 인서트가 다 맞춰지고 나면 어, 앞에서 했던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과 함께 아래쪽에서 실습할 이 인서트 문들을 다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과제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이 다 타입 입력이 다 끝나면 나중에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테이블에 인서트 하는 것을 저랑 같이 해보실 텐데요. 먼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대해서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 디파트먼트를 넣고 value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reate 테이블 했을 때 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값을 이제 주셔야 되죠. 자, 먼저 그 부서의 이름이 제일 먼저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라고 하는 부서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관리자 사원 번호가 333445555 이렇게 관리자 번호가 예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관리를 시작한 날짜는 1988년 5월 22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의 예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애트리뷰트를 갖도록 이렇게 값을 주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요 인서트 문을 일단 실행을 하게 되면 인서트가 잘 됐네요. 셀렉트를 한번 해볼까요? select star from department 조건 없이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리서치 부스가 인서트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이어서 다른 터플들도 한번 인서트 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요 두 줄을 일단 제가 복사 컨트롤 F,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그 다음 부스가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부스예요. 그 다음에 부서 번호가 4번이고 98765431 요게 관리자 번호고 그 다음에 관리를 시작한 날짜가 1995년 010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실행이 잘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카피한 다음에 그 다음 분 부서를 입력하겠습니다. 헤드 쿼터스라고 하는 부서고요. 이게 1번 부서입니다. 888665555라고 하는 관리자 번호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시작한 날짜가 1981년 6월 19일 이렇게 예제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실행이 잘 됐네요. 그럼 요 위에 올라가서 다시 타이핑할 필요 없이 그 위에 윗줄에 가서 select star from department라는 요 문장을 실행해 보면 세 줄이 인서트가 잘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인서트 하실 때 각각의 열이 도메인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6번 부서를 인서트 하는데 얘는 파이낸스 부서고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고 날짜가 뭐 1999년 010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서트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부서의 이름이 앞에 왔고 부서의 번호가 뒤에 왔는데 부서의 번호를 정수값을 갖는 부서 번호를 앞에 넣고 캐릭터를 갖는 부서의 이름을 뒤에 넣고 콤마가 빠진 어포스트로피가 싱글 코드이 빠졌네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날 겁니다. 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아래쪽에 보면 에러가 납니다. incorrect integer valu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여기 지금 integer value가 와야 될 위치에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에러가 났어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도메인 제약 조건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그렇다면 부서의 이름이 앞에 오고 부서 번호가 뒤에 오고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메인은 틀린 거 없습니다. 도메인 제약 조건은 안 틀리는데 이거 하면 또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가 났죠. 왜 에러가 났죠? duplicate entry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5가 이 앞에 이미 들어있는 기본키하고 똑같은 중복되는 기본키를 인서트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키 제약 조건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널로 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기본 키는 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예, 널 값이 될 수 없는 열이에요. 예, 기본 키가 널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6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것도 없고 널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이제는 실행이 되겠죠. 예,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디파트먼트를 한번 셀렉트 해보면 자 이번에는 부서 번호가 6번까지 잘 나와 있네요.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채웠으니까 이번에는 엠플로이 테이블을 제가 인서트 해 보겠습니다. 인서트 into employee values 일단 John 그 다음에 middle name을 한 글자만 last name 이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주소가 731 폰드레인 휴스턴 TX 이렇게 우리 예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로 돼 있고 월급이 3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멘토 사원은 333-44-555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부서 번호가 5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시키면 이제 엠플로이 테이블에 에러가 났는데 무슨 에러가 났습니까? 존 B 스미스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일이 빠졌네요. 예. 생일을 넣어야 됩니다. 생일이 1965년 1월 9일로 우리 예제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실행이 잘 됐습니다. 실행이 잘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select star from employee 자, employee를 셀렉트 하는 거죠. 해보면 지금 방금 넣었던 존 B 스미스라는 사원에 대한 정보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사람을 넣어 보겠습니다. 예, 복사해 가지고 넣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는 이름이 프랭클린입니다. 프랭클린. 미들 네임이 T이고요. 라스트 네임이 웡. 그 다음에 사은 번호가 333-445555이고 생일이 1955년 12월 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가 638 보스 휴스턴 텍사스 남자고 사만이고 멘토 사원이 888-66-55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했는데 8 근무 부서 번호 8 아까 우리 부서 넣을 때 1번 부서 있었고 4번 부서 있었고 5번 부서 있었고 아까 추가할 때 6번 부서를 하나 추가했는데 8번은 추가한 적이 없죠. 얘가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인데 없는 값을 참조하려고 시도를 해요. 이거 실행하면 안 되겠죠? 실행을 했더니만 에러가 떴습니다. 예, 셀렉트 해보시면 방금 넣은 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예, 아까 들어갔던 존 B 스미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근무 부서 번호를 우리 예제에 있는 것처럼 5로 고치겠습니다. 5로 고치고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실행이 잘 됐습니다. employee를 한번 셀렉트 해봅니다. 예, 두 번째 사람 들어갔죠. 자, 같은 요령으로 차례대로 우리 예제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한번 인서트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에 대한 게 타이핑이 됐습니다. 얘도 실행을 합니다. 예, 여기 에러, 무슨 타이핑 에러가 있는지 오류가 떴어요. 예, 여기 싱글 코테이션 닫는 부분이 없네요. 자, 다시 실행합니다. 또 에러가 떴네요. 아, 예, 여기 길이가 안 맞습니다. 이 구가 예, 이번에는 실행이 잘 됐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 사람 이어서 제가 입력하겠습니다.
자, 어디 오타가 있나요? 예,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싱글 코테이션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자, 이제 잘 됐습니다. 또 실행합니다. 네, 잘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람이죠. 싱글 코테이션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주소는 975 파이어오크네요. 여기 TX는 텍사스의 주의 약자인데 저자가 텍사스 사람이라서 주소들이 텍사스 주소들이네요. 자, 얘도 실행을 잘 했고요. 다시 그 다음 사람 합니다. 아이고. 휴스턴 스펠이 틀렸네요. 휴스턴. 예, 그 다음 사람 또 됐습니다. 또 실행합니다. 아까 위에 사람은 에러가 났나요? 예, 혹시 잘못 들어가는 게 있는지 셀렉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엠플로이를 셀렉트 합니다. 존 스미스, 프랭클린 웡, 앨리스 제일가, 제니퍼 월리스, 라메시, 조이스, 잉글리시. 예, 현재까지는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 더 넣으면 엠플로이가 끝나네요. armed V 자발 98
987 987 987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생일이 1969년 3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주소는 980 달라스 휴스턴 텍사스 남자고 25,000 98765431 부서는 4번 부서. 자, 이 사람을 인서트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가 잘 됐고요. 마지막 엠플로이입니다. 제임스 E 아니고 보르그 888-66-5555 생일은 1937년 11월 10일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소가 450 스톰 휴스턴 텍사스 M만 남자고 55,000 그 다음에 여기는 널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입력이 됐는데 엠플로이를 한번 셀렉트 합니다. 셀렉트 했더니만 지금 사람이 2, 4, 6, 8명이 잘 입력이 되네요. 엠플로이가 다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하고 있는 예제에 dpt locations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에 터플을 하나 인서트 해 보겠습니다. 예, 인서트가 잘 됐고요. 요 줄을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고 다음 줄에서 컨트롤 V 하면 똑같은 게 나오는데 (4번) 부서가 스태포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얘도 실행하고요. 자, 그 다음 줄에 5번 부서가 벨레어에 위치한 부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위치는 역시 5번 부서인데 슈투트가르트 슈거랜드에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부서 휴스턴에 있는 부서, 이거 맞네요. 자, 휴스턴에 있는 부서, 이것도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5개가 다 인서트가 됐는데 잘 들어갔는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3개 테이블까지 채웠습니다. 자, 이제는 works on 테이블을 한번 테이블을 채우는데 1, 2, 3, 4,
5, 6, 7, 8, 9 이 사람이 1번 프로젝트에 32.5만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행합니다. 에러가 났어요. 프로젝트 테이블에 터플이 없군요. 그러니까 1번 프로젝트가 지금 아직 터플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참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프로젝트 테이블부터 먼저 채워야 되네요. 프로젝트 테이블은 프로덕트 X라는 프로젝트가 1번 프로젝트고 위치가 벨레어, 관리 부서 번호는 5번입니다. 이거 실행하겠습니다. 실행이 잘 됐습니다. 얘를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붙여넣기 해서 프로덕트 Y 프로젝트고 2번 부서고 슈거랜드에서 진행되고 관리 부서는 아까 5번 똑같습니다. 실행합니다. 자, 다음은 프로덕트 Z, 프로젝트 번호는 3번, 휴스턴이네요. 휴스턴 5번, 관리부서 역시 5번입니다.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이 컴퓨터라이제이션, 컴퓨터라이제이션 프로젝트는 10번, 위치는 스태포드, 관리부서 번호는 4번입니다. 얘도 실행하고요.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리오가니제이션 프로젝트입니다. 리오가니제이션 프로젝트 번호는 2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휴스턴, 휴스턴, 관리부서는 1번입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죠. 자, 요거 실행을 하고요. 실행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New Benefits. 아이고, 지금 타이핑이 프로젝트 번호는 30번, 위치는 스태포드, 관리부서 번호는 4번. 자, 아이고, 자, 요 문장입니다. 실행이 성공적으로 됐고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프로젝트 1, 2, 3, 10, 20, 30 6개의 프로젝트가 잘 들어갔고요. 여기 아까 에러가 났던 거예요. 요게 왜 에러가 났냐면 프로젝트 정보를 넣기 전에 workson을 입력하면서 요 1번 프로젝트를 참조했는데 아직 1번이 없어서 참조 무결성 규칙이 위반이 됐던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은 문장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미 채웠잖아요. 이번엔 실행이 잘 됐어요. 자, 얘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 works on top를 채웁니다. 똑같은 사람이 2번 프로젝트에
15만큼의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666-884444 번호인데 이 사람은 3번 프로젝트에서 40.0만큼 근무를 하고 있고 실행하겠습니다. 예, 실행이 잘 됐고요. 자, 그 다음 사람을 하겠습니다. 453453 이라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고 1번 프로젝트에 20.0만큼 일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하나 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2번도 20이네요. 아까 요거 인서트를 안 했어요.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인서트 하려면 두 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요걸 실행하게 되면 두 개가 한꺼번에 실행이 됩니다. 한번 셀렉트 해볼까요? 자, 해보게 되면 앞에 두 개 666 4545가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4545가 1번이 안 들어가 있네요. 이거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번, 2번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아까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어서 계속 인서트 합니다. 자, 이번에는 333-4455라는 사람이고 2번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10.0만큼 일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에러가 났으니까 이거 하나씩 실행합시다. 귀찮더라도. 자, 이 사람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3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요. 10.0 똑같은 시간이네요. 3번 프로젝트. 그 다음 똑같은 사람이 10번 프로젝트에 또 10.0 그 다음 사람이 20번 프로젝트에 또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다 넣었나 모르겠는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요건 아까 넣어서 중복된다고 에러가 떴습니다. 예, 이 사람은 들어갔고요. 자, 요 터플 들어갔습니다. 예, 터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33-4455에 4개가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사람입니다. 999-887777이라는 사람인데 30번 프로젝트에 30시간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 실행할게요. 실행이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10번 프로젝트에 10시간 일하는 걸로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것도 실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987, 987이라는 사람이네요. 10번 프로젝트고요. 35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35시간. 실행을 했고요. 자, 이 사람이 한 번 더 있으니까 이 사람을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똑같은 사람이 30번 프로젝트에 5시간. 자, 이제 거의 다 돼 갑니다. 실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98765431 이라는 사람이 30번 프로젝트에 20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행하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같은 사람이라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사람이 20번 프로젝트에 15시간 20번 프로젝트에 15시간 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이 마지막 터플입니다. 888-66-5555라는 사람이 20시간에 여기는 널이네요. 20번 프로젝트의 널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러가 떴습니다. 이게 왜 에러가 떴냐면 난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널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시간을 넣겠습니다. 우리 표의 예제하고 좀 다르네요.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간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셀렉트 1, 2, 3, 4, 5, 6, 7, 8, 9가 2개 666, 88, 444 1개 4534가 2개 3332 4개 998877 9988 9988777이 2개 98765431 2개 888665가 하나 해서 일단 다 잘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펜던트 하나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모든 내용들이 다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힘을 내면 이제 다 완성을 할 수 있겠네요. 디펜던트 부양가족이죠. 디펜던트의 테이블에 애트리뷰트를 추가를 하는데 사원번호 3344555555 사원 이 사람의 사원번호가 부양하는 부양가족의 이름 앨리스죠. 그 다음에 이 부양가족의 성별 여자입니다. 생일이 1986-0405 그 다음에 관계가 딸이네요. daughter.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합니다. 자, 한 명이 잘 들어갔고요. 이거를 좀 복사해서 좀 복잡하니까 줄을 바꿀까요? 자, 복사해서 다음 사람 넣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두 번째 부양가족
사람은 남자고 생일이 1983년 10월 25일. 그리고 여기는 아들이네요. 아들 실행합니다. 예, 두 번째 부양가족이 성공적으로 잘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명을 부양하네요. 조이, 아이고, 조이, 피메일이고 생년월일이 1958년 0503. 이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부인인가요? 스파우즈. 예,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가 지금 들어갔고요. 4개만 더 넣으면 됩니다. 98765431 앱너라인 것 같습니다. 남자고요. 생년월일은 42년 2월 28일. 여기는 남편인가 보죠. 여기도 스파우즈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3개가 남았는데 1, 2, 3, 4, 5, 6, 7, 8, 9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부양가 가족은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남자 88년 1월 4일 88년 1월 4일 여기는 아들이고요. 실행합니다. 자, 이 사람이 2명이 더 있어요. 부양가족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에러가 떴네요. 요게 지금 잘못돼서 에러가 떴었어요. 이거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실행이 잘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앨리스는 흔한 이름이어서 앞에도 앨리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앨리스라는 딸이 있네요. 88년 12월 30일이네요. 여기는 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자고요. 67년 5월 5일 여기는 부인인가 봅니다. 자, 실행. 자,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도 잘 들어갔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명. 예, 내용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시간 동안 6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토플을 채웠는데, 이제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장에서 셀렉트 할 때 이제 이 결과가 뜨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혹시라도 타이핑할 때 오타가 났다든가 뭐 글씨가 조금 잘못 입력됐든가 하더라도 큰 상관없습니다. 요 내용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아주 정확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예제로 사용할 때 제대로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뭐 좀 잘못됐으면 딜리트하고 다시 인서트 하셔도 되고, 업데이트문을 이용해서 수정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이렇게 내용을 채우시면 약간의 뭐 오타가 있거나 좀 틀리더라도 감안해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테이블들의 내용을 다 우리가 채웠습니다. 이때까지 실습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employee 잘 나오고 있고요. department 한번 볼까요? 예, 잘 들어 있습니다. 디파트먼트 로케이션에 내용들이 잘 들어 있는지 한번, 예, 잘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트는 확인했으니까 할 필요 없고, 프로젝트, 예, 마지막으로 이제 works on만 보고, 자, workson도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테이블의 내용을 채웠기 때문에 다음 장 셀렉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요. 여기까지 한 내용을 실습의 결과를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작성한 이 SQL문의 이 내용을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Save Script as 선택하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적당한 폴더에, 저는 여기다가 저장할 겁니다만 적당한 폴더에 넣어서 파일 이름을 적당히 주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과제물 결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2절에 있는 DML 문장 중에서 갱신 문장을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